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2기를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발사체의 재원과 북한의 의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제 판문점을 통해 조의문을 보내왔습니다. 조의문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 문 대통령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 영입 인재 8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도 곧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총선을 앞둔 여야의 인재 영입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사건 현장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YTN이 단독 확인했습니다. 책상 위에 남아있던 운동화 발자국을 무시한 채 맨발 범행을 했다고 발표한 건데 다리가 불편한 윤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가을 황사의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내일까지 공기질이 크게 나빠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이달 2일 이후 29일 만이고 올해 들어서만 12번째. 군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발사체의 구체적인 재원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추가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우리 군이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북한이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탐지 자산이 이 발사체 발사를 탐지한 건데요. 발사 지점을 봐서는 발사체가 내륙을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사 시각과 고도, 비행거리, 발사체 종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여부를 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이달 2일 이후 29일 만이고 올해 들어서는 12번째입니다. 가장 최근 발사였던 지난 2일에는 신형 SLBM인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단거리 발사체를 2차례에 걸쳐 발사했고 사거리는 330여 킬로미터였습니다. 북한은 이때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북한 매체 보도에서 성공했다는 표현, 또 목표물 명중 장면이 빠졌는데 3발을 발사한 정황과 또 일부가 실패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오늘 신형 방사포의 정확도와 정밀 유도기 등 연발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추가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개최해서 북한의 발사체 성격과 발사 의도를 분석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후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재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군은 추가 발사 여부를 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애도의 뜻을 담은 조의문을 보내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 김 위원장의 조의문을 전달받았다면서 밤 늦은 시각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성당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의문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북측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뒤 윤 실장이 빈소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일 생명 징후가 있었던 희생자를 응급 헬기에 태우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생자는 배를 4차례 갈아타고 4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을 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신속히 조치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침몰 6시간 만인 오후 5시 24분 세 번째 희생자가 발견됩니다. 단원고 남학생 A군이었습니다. 불규칙했지만 맥박이 잡혔고 산소 포화도도 69%로 호흡도 있었습니다.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한 진단 결과는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이송을 위해 헬기를 기다리던 실무자들에게 이상하게도 A군을 배로 갈아태우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육수랑 피자로 갑니다. 이후 배를 3척이나 더 갈아탄 A군은 저녁 8시 50분이 돼서야 육지에 내려졌습니다. 밤 10시 넘어 병원에 도착한 A군은 바로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헬기로 갔으면 걸렸을 시간보다 4시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왜 헬기를 안 태웠을까? 조사위는 현장에서 A군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위 조사 결과 황당한 사실이 하나 더 확인됩니다. A군이 촌각을 다투고 있던 시각, A군이 타고 있었던 배에 헬기 2대가 내렸는데 그 헬기에 당시 서해청장과 해경청장이 나눠 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같은 시간이죠. 6시 35분에 해경의 또 B517기가 내립니다. 삼천 구함에 내려서 약 20분 정도 지나서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떠납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배 저 배로 옮겨 태워가며 무려 4시간이 넘도록 시간을 끌다 병원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헬기는 엉뚱한 지휘부가 차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조사위는 헬기 이송을 안 한 이유와 해경청장 등의 헬기 탑승 경위 등에 대해 더 조사한 뒤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진범 논란에 휩싸여 있는 화성 8차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윤모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범행 현장의 기록을 조작까지 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운동화 발자국이 발견됐다는 분명한 증언이 있었는데도 윤 씨를 잡고 나서는 맨발로 범행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88년 9월 13살 박모 양이 자신의 방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10개월 뒤 경찰은 윤모 씨를 체포하고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한쪽 다리가 불편했던 윤 씨가 슬리퍼를 신고 범행 현장까지 접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윤 씨의 1심 판결문에는 윤 씨가 방문 앞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었고 맨발로 방문을 가로막은 좌식 책상을 밟고 넘어갔다는 구체적인 수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YTN의 취재 결과 사건 발생 직후에 작성된 기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 안에 있던 책상 위에는 범인이 침입할 때 남긴 운동화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박양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도 진술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윤 씨를 체포한 뒤 발자국이 있었다는 중요한 증언을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결국 윤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현장 기록까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씨의 재심을 준비하는 박준영 변호사도 경찰이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증거를 없앴다며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파악한 현장의 모습을 10개월 뒤에 이제 윤모 씨가 잡혔을 때 왜곡했어요. 윤모 씨의 신체적 상황과 맞지 않거든요. 서류를 다 훑어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허당이라 이거야, 서류가. 자기네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수사본부도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문이나 강압 수사를 넘어 사건 현장 기록마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을 보류한 자유한국당이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새 인물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최근 잇따른 논란 속에 당 안팎에서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발끈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가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대표로 환영하러 왔답니다. 인형극에 당을 상징하는 외투까지 공관병 갑질 논란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보류로 축 처진 분위기를 의식한 듯 자유한국당의 새 인물 환영식은 나름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당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달려갑시다. 모두 8명이 황교안 체제 출범 뒤 첫 외부 인사로 한국당에 들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박찬주 전 대장은 1차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일부 인사를 놓고는 잡음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향해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은폐와 노조 탄압 논란 등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또 논란이라는 것은 서 있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도덕성과 공감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뒤늦게라도 적폐 영입을 포기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공감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대장을 한국당이 1호 영입 대상으로 고려했던 것은 과연 의전왕 황교안 대표다운 발상입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공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인재 영입은 물론 공천 가산점과 표창장 수여 등 잇따른 논란을 지적하면서 지도부 리더십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가랑비 옷 쫓는다고 이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 당 운영의 대표의 리더십에 흠이 가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리더십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을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걸 리더십의 상처라고 하면 저에게 남아있는 리더십이 없을 겁니다.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지도부의 연이은 헛발질로 되려 지지율만 깎아먹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작지 않은 상황이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황교안 대표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학원비가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비싼 유아 영어 학원의 한 달 학원비가 224만 원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4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지역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 비용은 월 평균 103만 7천 원에 달했습니다. 교습비에 모의고사 비용 등을 합한 것으로 올해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한 영어학원 프랜차이즈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운영하는 세 곳으로 월 224만 3천 원이나 됐습니다. 연간으로 하면 2,691만 6천 원으로 올해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인 670만 6천 원의 4배입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서울시 교육청 학원 교습소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유아 영어학원 일평균 수업시간은 4시간 51분으로 중학교와 비슷했지만 무려 11시간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싼 학원비와 긴 수업시간에도 유아 영어학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295곳으로 2017년보다 44곳이 더 생겼고 이 중 강남 서초구가 87곳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강동 송파구가 뒤를 이었고 이른바 비강남권 가운데는 강서 양천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유아 영어학원 2년에 사립초등학교 6년까지 다니면 8년간 최대 1억 3,500만 원이나 든다며 점점 공고해져가는 토권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낮춘 가운데 일단 한국은행은 예상한 수준의 결정이었다면서 당분간 지금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0.25%포인트 낮춘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회의 뒤에는 매파적 발언과 비둘기적 발언이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정책 결정문에서는 기존의 완화적인 표현이 사라졌지만 막상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think that inflation expectations are very important in driving actual inflation, and we're strongly committed to achieving our 2% inflation objective on a symmetric basis. We think it's essential that we do that. So we're not thinking about raising rates right now. 이에 따라 7월과 10월 잇따라 금리를 낮춘 한국은행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길어지는 경기 침체와 심각한 수준의 저물가 현상으로 국책 연구기관인 KDI마저 통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할 정도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근원 물가가 좀 수개월 1% 내에 정체되어 있고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통화당국은 이제 가계부채 즉 금융 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오히려 인상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0.5%포인트로 축소돼 조금이나마 정책적인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당장 금리를 다시 낮추기보다는 일단 기존 인하 효과를 살펴본 뒤 내년 상반기쯤 정책을 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한국은행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예상 수준이었다며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연준을 포함한 대외 국가들이 주로 통화정책 역시 완화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역시 완화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를 반겼습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소폭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도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해 1달러에 1,160원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된장을 비롯해 장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작용을 해 만들어지고 맛도 좌우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제조 기간은 줄이고 맛은 더 살리는 미생물을 개발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콩을 먹음직스럽게 쪄냅니다. 이 콩을 갈아 사각형 메주를 만들고 건조와 발효 과정을 거쳐 된장과 간장, 고추장을 만듭니다. 이들 전통 장류의 맛은 집집마다 제각각. 발효 과정에 공기 중에 있는 세균과 곰팡이가 들어가 작용을 하는데 균의 종류나 소금의 양에 따라 맛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메주가 발효도 잘 되고 장도 잘 담가져야 되지만은 소금량이 적을 때는 쉬어서 먹을 수가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갈 때는 너무 짜니까 먹기가 힘들겠지요.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다양한 메주에서 찾아낸 바실러스균. 장류 제조 과정에서 유해 미생물을 억제하고 장류의 품질과 맛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바실러스균과 곰팡이균을 따로 넣어 버무린 뒤 하루만 지나면 발효가 끝납니다. 각각 발효된 두 콩을 섞어 항아리에 넣어두면 되는데 쓴맛은 줄어들고 구수한 맛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효 종균이 가지고 있는 발효 특성 때문에 콩을 빨리 분해해서 제조 기간도 빨라지고 그리고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도 많아지기 때문에 맛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농촌진흥청이 특허 등록한 이 바실러스균은 장류 제조업체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식품 재료로 인정돼 건강기능성 식품 제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간편식에 적합한 쌀 품종 미호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가공밥 제조 기술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미호 쌀은 가공밥 제조에 적합하고 냉동한 뒤 해동했을 때 밥알의 단단한 정도가 잘 유지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세계 10대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인 귀리의 새싹에 아토피 피부염 개선과 건강기능성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농진청 식량과학원 연구진은 귀리 새싹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홍반을 32%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동물 실험 결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퇴근길엔 미세먼지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중국에 잔류하던 황사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밤사이엔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황사와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전엔 중서부 지역에서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를 씻어줄 비 소식은 없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먼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고요. 내륙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0도, 대구 9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폭으로 나겠습니다. 서울이 19도까지 오르겠고 안동은 21도, 대구 23도, 광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엔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